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사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처럼 오늘 직접적인 언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측의 입장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말 한마디의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언급이 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한중 그렇죠. 정상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 예. 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이 되고 있죠. 예. 네,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그 회담 시작 하루 전인 어제 이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한중 간의 그 사전 물밑 접촉이 그만큼 좀 쉽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 두 정상 간 회담에서 과연 사드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이번 그 항저우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그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만큼 이 사드 문제로 그 정면 충돌하는 이런 양상 연출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이 좀 많은데요. 그러나 그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3일 열린 그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는 이 미국이 한국에 그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좀 밝힌 바 있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빨간 카펫을 안 깔아줬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비행기에서 트랩이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딴 분들은 이 공항에서 트랩이 간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뭐 빨간 카펫이. 앞문을 열지 않고 뒷문을 열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새 장관들을 임명을 했어요. 전자결제 통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그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결제한 일이 좀 잦으신데요. 이 전자결제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항저우에서 그 전자결제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조경구 환경부 장관을 이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김재영 대법관에 대해서도 그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야당 단독으로 이제 운영이 되긴 했지만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그 김재수 그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그 부적격 의견의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그 채택이 된 바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일단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대통령은 적격이나 뭐 부적격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 장관 후보자를 이제 공식 임명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장관까지는 그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니까 참조 사항일 뿐인데, 예. 야당들은 이제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또 이제 이런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이게 해임 건의안도 한두 번 내는 게 아니고, 네. 야당이 그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게 쇼로밖에 안 비춰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제 그 입장이 있으셨겠지만 물론 양 입장도 고려를 해주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꼭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갈 부분들이 아니고 의견을 내면 존중하고 또 곧 의견을 낼 때 신중하게 무겁게 의견을 내야 되고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아, 예.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때문에요. 이제 이재사 20대 정기국회 그 첫 발을 좀 제대로 내딛게 되는데요. 이 정세균 국회의장 그 개사 문제로 이제 개회 첫날부터 20대 국회 이 파행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넘어서 사회를 이제 국민의당의 그 소속 박주성 부의장이 그 보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돌파구를 찾은 바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금요일 이 11조 원 규모의 그 추경안 그리고 그 김재영 대법관 그 임명 동의안 등 이제 그 처리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제 무난히 넘어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쨌든 예. 이장현 새누리당 대표는 연설의 초점을 좀 국회와 그 정치권에 맞출 것 같다. 예. 즉 국회와 정치권의 그 자성 혁신 쪽에 맞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뭐 민생 경제와 그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 공정 정치를 화두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좀 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당은 여당 입장 얘기하고 야당은 야당 입장 얘기해서 정세균 의장 발언처럼 뭐 첨예하게 이 생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예. 근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예상됐던 수순의 하나이죠. 그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한 그 경제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이제 추석 전후로 그 발족될 예정이고요. 예. 여기에는 그 김 전 대표와 그 가까운 더민주의 뭐 최은열 의원 등 기존에 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였죠. 예. 경제민주화 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그 소속 의원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외부에서도 같이 하는 분들을 같이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그 활동 무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또 궁금해요. 제3지대론의 하나의 중요한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제3지대론. 이게 김종인 전 대표의 포럼이 거기에 또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른바 제3지대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지대론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영향력이 어떤 정도일지 한번 오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장관들 임명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죠, 벌써.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연이기보다는 좀 대통령의 어떤, 불편한 심사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최근 말레이시아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주말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그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영어로는 ICAPP죠. 예. ICAP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건 아시아 지역에 이제 정당, 의원들,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상호 이해를 높이는 막 그런 회의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에 한 것이 9차 회의였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이 말레이시아는 지카 바이러스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싱가포르가 많이 뚫렸죠. 예. 그리고 현지 대사관
얘기도 말레이시아도 뚫리는 게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 제3지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제3지대론, 이게 이제 정치권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이제, 새누리당은 친박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요, 우리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에 일종의 제3지대론을 내걸고서, 네.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죠. 예. 네.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좀 확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것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뭐 제3지대론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다면은 이런 것이 금방 현실화 되겠지만은 지금 총선은 멀리 있고 다만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도 뭐 1년하고도 더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국민의당 바깥의 제3지대론이 어떤 결실을 금방 맺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기존의 거대 두 정당이 그야말로 양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국민들의 어떤 욕구가 다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3지대론이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는 논의가 있죠. 배란간 정당이 생기거나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것도 총선 앞두고 생기는 것이지. 그러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창당을 해서 총선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쩌면 이제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또는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서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국민의당이 주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쪽이 또 주축이 돼서 국민의당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어차피 정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거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의원들이 탈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민심이 움직여야만 탈당을 하죠. 지난 2015년 작년 늦가을에 호남에서 어떤 연쇄 탈당도 호남 민심이 먼저 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탈당을 하고 압력을 가했잖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3지대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면은 민심이 역시 제3지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지론이 뜬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정치권에서 자꾸 이걸 띄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민심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민심이 현역 의원들 수십 년을 갖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탈을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상돈 의원께서 보실 때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실 것 같다고, 아니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서 거기서 나 달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혀죠. 사실 손학규 전 대표는 뭡니까 재보선에 실패하신 후에 강진 내려갈 때 어차피 그때 그냥 당적을 정리해버렸어야 됐다고 봅니다. 저는 손 대표가 자꾸만 한 템포 늦는 것 같아요, 매사가. 예.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정계 은퇴했다가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같은 2015년 늦가을에 이제 호남에서 막 움직일 때 그때 손학규 전 대표가 창당을 좀 앞서서 했으면은 또 기회가 있었고 또 총선 때 또 우리 국민의당에 좀
힘을 들였으면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다고 보죠. 한 템포가 계속 늦는데, 그래서, 하지만 지금도 손학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입지가 누가 봐도 없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또 만약에 정치 제기를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이 손짓을 하면 제3지대론이 또 불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손학규 계 의원들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에. 예.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20여 명 되죠. 예. 그건 아마 좀 맥시멈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만일에 손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자기 혼자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경우에 금방 탈당할 의원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좀 회의적입니다. 의원들이라는 게 탈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예. 지역구 내에서의 확실한 어떤 압력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좀 행동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갈 수는 있다고 보세요? 물론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예. 저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은 우리 당에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가 그렇게 일찍 입당하기보다는 뭔가 좀 국회 밖의 세력을 좀 움직여서 말하자면 여론을 움직이고 좀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좀 큰 판을 움직이는 판을 한번 흔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일환으로서 국민의당에 오시는 게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치판을 좀 흔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네. 예. 민심과 여론이 보다 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같이 큰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손학규 전 대표한테도 손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더 좋아지려고 봅니다. 지금 그 호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호남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 지지를 이렇게 본다면 현장 자주 가실 테니까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떠세요? 두 분을 비교하면. 저는 호남에 이렇게 선거 끝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얘기해서 호남 유권자 중에서 젊은 층은 20, 3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과연 얼만큼 손학규 전 대표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손학규 전 대표와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가 좀 상당히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왜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인물이 정세균 국회의장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개회사? 네. 법학자로서 보셔도 되고, 의원으로서 보셔도 되고, 예. 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특히 이제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개진해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개회사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것을 어떤 국회 또는 행정부와의 관계 또 행정부의 국회 경시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맺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드 문제.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서 했으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빌미를 삼아서 여당이 저런 난리를 칠 수는 없었다고 보죠. 근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결국 박주선 국회 부의장 국민의당 대신 사회 봐가지고 추경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스타일 국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좀 여당의
복귀할 부실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다 무슨 한번 나갔다가 명분 삼아서 뒤로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근길 아니면 출근 준비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7시 40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유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곳곳에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우선 도심 강동대로는 올림픽공원 북이문 교차로에서 둔촌 사거리 구간 지하철 공사 관계 때문에 차로가 부분 차단돼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도심 방면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전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 이전부터 상계교 사이만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도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 방송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다는 거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혹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면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 타가지고 종로까지 오면 얼마 될까요? 한 6, 7만 원 나오죠. 그런데 외국인이 타면 23만 원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호주 관광객이 낸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원욱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콜밴을 탔다가 돈 바가지 요금을 내서 돈을 환불받아가지고 기부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어처구니 없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죠. 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에다가 택시나 콜밴 등의 바가지 요금 단속 실적을 요구해 봤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사례인데 인천공항에서 종로의 어떤 호텔까지 예. 23만 5천 원의 콜밴 요금을 징수했던 사례죠. 영수증을 2번을 끊어가지고 내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 관광객이 호텔에 가가지고 문의를 하면서 그것이 적발이 됐고요. 더 참담한 일은 그 외국인이 일주일 뒤에 출국 전에 돌려받은 돈 15만 원을 전액을 장애인 어린이에게 기부한다고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가지 요금 반드시 택시뿐만이 아니라 황당한 사례들이 좀 있죠. 직접 자료를 보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미터기 요금을 무시하고 영수증 단말기에 임의로 요금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프라자 호텔까지 한 3만 원을 임의로 올려가지고 9만 2천 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조금 아까 콜밴의 경우에는 콜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터기를 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미터기를 등록된 말소 차량을 에 있는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허위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콜밴은 원래 미터기를 못 다는군요. 네. 그건 화물차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미터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도심 구간에서 특히 외국인 여성 관광객에 대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당 요금을 1, 2만 원씩을 더 징수한다거나, 새벽 시간에 공항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지연운행, 우회운행을 해서 허위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고액의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아니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국가에 가서도 제가 어떤 국가인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가끔 택시 타면은 돌아가거나 바가지 요금 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미터기를 안 달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못 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물차에서. 네? 네. 그러면은 콜밴은 그건 어떻게 뭐 이렇게 흥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흥정해가지고 가는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화물차에서 미터기 없이 그냥 흥정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걸 지금 예외적으로, 어쨌든 화물차에서 좀 띄어내든지 해가지고 미터기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근원적인 대책들도 앞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지금 흥정해서 가는 나라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택시 흥정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찌됐든지 콜밴의 경우에는 화물차로 등록돼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거 좀 어떻게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6.8% 정도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이 줄은 거하고 지금 이런 바가지 행태하고, 예?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네. 아무래도 한국 관광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관광객이 실제로 막상 피해를 당한 관광객이 한국에 가면은 택시 요금도 뭐 바가지 씌우고 막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떠들면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그리고 뭐하러 갈 때 많은데 이런 그렇죠. 인식들이 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요새 특히 이제 SNS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올리면 순식간에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로 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단속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게요. 이게 임의 적발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신고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임의 적발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거 또 임의 적발이 알려지면 그것도 피해 나갈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올 2월부터 바가지 택시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됐다고 그러던데요. 예? 네,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그러니까 원래 택시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과태료 기준이 처음에 1회 위반했을 때 20만 원, 2회 위반했을 때 40만 원,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6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2월부터 택시 및 콜밴에 대해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차례가 적발되면은 자격정지 30일이 붙고요. 예. 만약에 3차례가 적발되면은 자격 취소가 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 최초 1회 적발자는 아직까지는 과태료 20만 원이 다고 다른 자격정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과연 이것이 얼마큼 실효성을 가지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화물자동차 콜밴은 아까 화물자동차에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보다 더 강화돼 있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 미터기 좀 달 때까지는 공항에서 예를 들면 이 공항에서 종로, 공항에서 시청, 공항에서 강남 대충 해가지고 대충 요금을 좀 이렇게 명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숙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10명 경찰관이 한 명 도둑 못 잡는다 이런 얘기처럼 피해 나갈 방법 찾을 거고. 조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택시에 예시표를 부착한다거나 등등의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항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홍보를 안 하거든요. 홍보 활동 좀 강력히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